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아직도 그렇죠? 어, 일주일째 지금 코로나로 걸려서 지금 격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만 격리가 되면은 수요일부터는 이제 격리에서는 해제되리라고 기대됩니다만은 제 목소리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네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일단 그 컨디션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격리된 상태이다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뭐 소염도 안 깎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감추고 그냥 목소리만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요. 그럭저럭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15포인트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시장은 꽤 큰 폭의 하락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근히 미국 시장은 실업률은 상당히 좋았죠. 그죠?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난판 페이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예상보다도 상당히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은 다소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미국 시장 점점 낙폭을 줄였고 결국은 나스닥이나 S&P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개장 초반에 실업률 고용 지표에 따르는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끝났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은근히 좀 올라가리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약 3천억 정도 매도였네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왜 매도했느냐?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11월 말에 소위 MSCI 리밸런싱으로 해서 무리하게 주식을 사두었던 것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되게 처분했고요. 슬슬 이제 연말에 접어들면서 북클로징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액티비티도 줄어들고 매수도 줄어들고 매도 물량도 줄어들면서 서서히 휴가 기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당장에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까지는 소위 FOMC 위원들이 이제 입을 봉하고 블랙아웃 시간이 다가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도 이제 더 불확실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다소간 좀 재미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현숙님. 예, 반갑습니다. 새로 등록하셨다 하시네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차트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499를 넘겼으니까 2501이어서 약간 장중에 2포인트 정도로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1포인트로 넘겼거나 2포인트로 넘겼거나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에 따르면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는 겹치지 않아야 되는지라 우리가 지금을 4번 파동이라 보았던 주장은 틀린 것이 되고 말했죠. 그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4번 파동 아니다. 그럼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비록 지수가 비실거리겠습니다만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떨어진 것은 결코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상승 파동을 앞둔 역시 조정의 한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그죠? 4번이고 5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이 5가 여기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5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3번 파동의 꼭지점인 2499를 넘어섰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갔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건이지 여기서 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걸 1로 보고 2로 보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회 하면서 3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지금의 뭡니까? 4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필연적으로 5가 있을 테니까 어차피 상승은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좀 주춤거렸다가 올라가는 거나 시간의 문제이지. 그죠?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that's a matter of time. 그죠? That's a matter of time. Not a matter of direction.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 이제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진다고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추세가 무너지려면 소위 말해서 상승 추세가 붕괴되려면 따라서 매도의 신호가 나타나려면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그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구름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후행스팬이 여기 있으니까 캔들을 넘어지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상승 추세가 붕괴되었다는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뭡니까? 뭐 조정은 조정이로돼. 조정은 조정이로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보아서 이거 1로 보고 2로 보고 3으로 보고 4로 보고 이걸 5로 보면서 5의 1, 2, 3, 4, 5의 어딘가 그죠? 5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의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회 1이고 3회 2고 3회 3이고 3회 4고 3회 5가 되면서 3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뭡니까?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짧은 조정 이후에 1, 2, 3, 4 지금이 5에 1, 2, 3, 4로 봐서 짧은 조정 다음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걸 4로 봐가지고 좀 더 조정이 더 있고 올라갈 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아이고 갑자기 더 커져 버렸는데 제가 줄을 꺼 두었습니다만 2546 그죠? 2546 요 레벨 2546을 넘어서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혹시 최악의 경우로 보는 게 여기까지가 4고 그죠? 여기가 5의 1이고 혹시 여기가 5의 2고 그래서 5의 3, 5의 4, 5에서 4까지 왔다가 5의 1, 2, 3, 4, 5로 떨어지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요게 여기고 그죠? 그다음 여기가 되면서 지금이 혹시 5의 1, 5의 2가 되면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의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사라지려면 5의 2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5의 1 파동의 출발점 1호만 넘어서면 되는 거죠. 요겁니다. 2546만 넘기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기가 확실하게 바닥이 되는 거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은 때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정은 겁낼 때가 아니고 조정은 매수의 찬스다. 그죠? 우리가 봐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다. 다시 말해서 buy on dip의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봐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죠? 있으니까 후행스팬의 캔들이 다시 그 구름에 걸리는 모습이니까 4월 동안 떨어졌으니까 다시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 있어보니까 변동성을 걱정할 우려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이 너무나 바닥이 아닌가라고 말하겠습니다는 변동성의 바닥이 된 것은 과거에도 15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또 옛날로 돌아보자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적도 당연히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3도 있었고, 과거에 변동성으로 따진다면 이 변동성이 이거보다 낮았던 때가, 그죠.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을 변동성이 바닥이라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오늘 한 17 정도 됩니다만은, 그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18이군요. 18 정도를 가지고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코스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구름의 상단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넘어서지 못하고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넘어가겠죠. 그죠? 결국 넘어가겠죠. 왜? 후행스팬도 넘어가 있고 기준선도 주가도 기준선이 올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름만 넘기면은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든 단계가 다 끝나는데 바로 눈앞에서 여기서 한 발 남았는데, 그죠? 한 발만 나가면 되는데 한 발 앞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조만간 날아갈 거다. 대신에 구름 안에서 단박에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구름 안에서 바로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가지 않겠냐. 더구나 보다시피 구름이 점점 이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옆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태양을 향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대 원화 환율. 미국 달러대 원화 환율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달러대 원화 환율은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 시장에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더 이상 환율이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죠, 이제. 그죠? 완전히 구름 밖으로 밀려 나왔죠. 그죠? 완전히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갭마저 만들어졌죠. 그죠? 1,300원대, 1,300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1,300원대에서 갭마저 만들어지면서 갭이 당연히 막강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할 테니까 떨어지다가 반등하더라도 1,300원 근처까지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공산이 높습니다. RSI 상으로 보더라도 30선으로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RSI가 뭡니까? 매도의 신호죠. 그죠? RSI 매도라는 이야기는 좀 더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달러대 원화 환율은 떨어질 테니까 달러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환율이 무서워 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저께 목요일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가지고 달러를 안 샀다는 것이 그날짜로 금요일날 환율이 안 올랐잖아요. 그죠? 금요일날에도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죠? 이 금요일날에도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물론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무슨 의미하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했으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이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야 이게 해외로 미국으로 빠져나갈 텐데 이게 달러로 안 바꿨다는 얘기는 원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라도 다시 우리나라 주식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얘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빼서 해외로 가기보다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대로 오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몸은 다 그럭저럭 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기침도 이제 별로 안 나오고요. 그죠? 기침도 안 나오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목소리가, 어제까지는 또 목소리는 괜찮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목소리가 또 잠겨버리네요. 참, 여러모로 이번에 정말 호된, 남들은 미리 다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뒤늦게 2년 동안 잘 버티고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뭐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정말 철저하게 방비를 잘 해왔는데 뭐 그래도 이 막강한 방어벽을, 그죠? 막강한 방어벽을 뚫고 코로나군이 들어와가지고는 저도 괴롭힙니다만은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괴로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불을 들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약도 먹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몸은 작아서 멀쩡한데 목소리가 그래서 그러네요. 네. 어떻게 한 게 좋습니까? 예. 예. 약간 달러의 원화 환율 떨어지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달러에 쏠렸던, 달러 강세 1번도로 쏠렸던 달러 금리가 줄창 올라가고, 물론 FOMC에서 금리를 올리겠죠. 이번에도. 그죠?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지라도 이미 주가의 환율에 다 FOMC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새삼스럽게 주식시장의 악재가 된다거나, 그것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보인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갑자기 다시 1,500원대로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이제 12월 달에 FOMC에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되면은 항상 FOMC에서 뭘 발표합니까? FOMC에서 닷 플러싱을 발표하죠. 그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닷 플라 발표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2024년에 금리가 몇 프로 되겠나? 5%, 뭐, 4.75, 4.5, 4.25 해가, 이렇게 꽃별 지났잖아. 그죠? 사람들이 별을, 닷 플러스, 점을 찍잖아요. 닷 플러스 찍을 때, 이 과연 2023년도, 2024년도에 예상되는 금리 목표가 어떻게 될 거냐. 12월 달에 발표할 텐데, 닷 플러스에서 얼마가 될 거냐가 하나의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이코노믹 프로젝션. 경기 전망이죠. 그죠? 경기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은 CPI를 얼마나 보느냐. 그리고 GDP 성장률을 얼마나 보느냐. 실업률을 얼마나 보느냐. 이런 등등에 따른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FOMC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게 12월 달 FOMC에서 이번 12월 달 FOMC에서의 시장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은 당장에는 뚜렷한 무슨 펀더멘탈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전에 FOMC 직전에 CPI 데이터가 나옵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뚜렷한 펀더멘탈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뭐 비질비질 하면서 12월 달에 재미없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가에도 반영이 돼 가지고 시장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좁은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해외 증시는 뭐, 나스닥 지수, 우리가 코스닥이 바로 구름 앞에서, 그죠? 구름 앞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구름 밖으로 나갈 텐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름 한 발 앞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보다는 이게 양봉이죠. 그죠? 양봉.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개장가는 실업률 데이터가 고용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상당히 나쁘게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거의 약바오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강력한 양보가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고지가 바로 여기죠. 그죠? 혹은 옆으로 가더라도 오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가더라도 결국은 구름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구름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돌아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 지수도 곧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상승세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전개되리라라고 기대도 되겠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세이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앞날을 가로막을 만한 뉴스는 결국은 FOMC의 닷 플랫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소간 몸을 움츠리더라도 금리를 0.5% 올리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좋지 않겠냐, 그죠? 좋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조정 파동이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 떨어지면 사고, 물론 무조건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원칙을 따라서 기준선이 하나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죠? 기준선이 타겟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은 혹시나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불상사까지 보인다면 그때는 스탑. 그죠? 그리고 뭡니까? 리버스.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까지는 좋은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본다면 그동안에 좋았던 시절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파동이 어떻고 엘리어트가 어떻고 간에 잊어버리고 일단은 물량을 최대한대로 줄여두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다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서도 그랬으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만간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으리라라고 기대합니다. 해외 비트코인은 이런 상태니까 더 이상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뭡니까? 이더리움도 보다시피 최근 들어서 옆으로 기고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제가 따로 더 이상 보탤 일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해외 시장 중에서 상하이 지수, 그죠? 상하이 지수, 드디어 상하이 지수가 오늘도 꽤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결국은 코로나, 그죠? 코로나 완화 정책, 그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겠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거라는 가능성에 따라서 상하이 지수가 크게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죠?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카지노라든지, 이런 소위 리오프닝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상하이 지수의 상승세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갔지 않냐.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상하이 지수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결코 지금은 비관론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혹시 중국에서 이제 빗장을 풀고
다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락다운을 없애고 제로 코로나식을 피하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소비가 원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다소간 덜 먹거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는 살짝 덜 먹거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중국도 중국입니다만 전 세계 내년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얘는 아직까지도 유가는 WTI 안에 뭡니까? 여전히 하락세죠. 그죠? 하락세니까 유가 하락세는 이야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주가로 봐서는 뭡니까? 호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왕 조금 본 김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10년물입니다. 그죠?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FOMC 미팅에서 패드가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고요. 그죠? 사라지고 있고. 이런 0.5% 올릴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뭐 제롬 파월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FRB 의장이 금리 상승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FOMC 미팅에서 금리가 0.5% 올릴 것은 분명한 사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어떻습니까? 한때 4.3%를 넘어서는 이런 강력한 상승세였다가 지금은 3.5%대로 10년물이 상당히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달러 동원의 화들도 떨어지고 있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확인하게 하락세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우리 차트로 보면은 기준선 무너뜨렸고 후행스팬 내려왔고 구름 내려온 상태에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구름 근처에서 바닥에서 달랑달랑 매달렸다가 다시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은 비관적이지 않는데 이때까지는 떨어졌으니까 그랬지. 앞으로가 비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가 계좌 색깔이 풀어졌다면 앞으로는 홍해바다도 빨갛습니까? 하여간 홍해바다처럼 색깔이 빨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까지 그랬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